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9일 금요일 장이었는데요. 현재 시간이 5시 43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진행 중이에요. 오늘 수급이 좀 안 좋았죠.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이 있는데 왜 이탈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월 달에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죠.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치 발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요한 거 다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중요한 건 지나간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이지만 결국엔 시장 참여자로서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요, 우리나라 증시 이제 1등이잖아요. 시가총액 1등. 시가총액이 이제 최근에 올라가면서 코스피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측면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둬야 된다.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했지만 요거 말고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1월 달에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거시적인 측면 때문에 내려가는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주가 눌릴 때 어때요? 추가 매수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또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 아시죠? 구독은요 100% 공짜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 신고가 재미없어요. 매도 금지 가겠습니다. 자, 잠깐의 주가가 눌릴지언정 삼성전자의 우상향에 대한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댓글창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 실적 발표한 시점부터는 좋지가 않아요. 자, 외국인들이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기금이 지금 며칠째 팔고 있죠. 연기금이 지금 차익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 투신, 기타 금융까지 모두 지금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런 흐름에서 항상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조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왜 지금 내리고 올라가는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굳이 일반 개인들처럼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삼성전자는 항상 잠정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요, 기계적으로 외국인들과 연기금들, 기관들의 기계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잘 나왔죠. 자, 분기 매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최초 20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걸 모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와, 이거 좋네, 더 가겠네 라고 해서 지금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판단되는 그날에 같이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주가가 살짝 밀릴지언정,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지언정 좋은 요소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왔던 건데, 맥거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진짜 가장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티그룹에서 20만 원을 제시했었죠. 그 전에는 노무라에서 17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의 이제 목표 가격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권사를 봐볼까요? BNK에서는 이제 17만 원을 제시했고요. 유한타는 17만 2천 원을 제시했네요. DB증권 17만 4천 원, KB 1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다는 건 이들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업황이 워낙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디램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포커싱이 BM에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맞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주력 매출은 뭐죠? 디램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제 D램이에요. HBM은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삼성전자의 주력 HBM은 요거죠. HBM4.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뭐죠? 자, 엔비디아의 이제 루빈, 차세대 GPU죠. 요게 아직 양산이 시작이 안 됐어요. 얘가 이제 양산이 돌아간다라고 일정이 나와줘야 여기에 들어가는 HBM4, 그게 삼성전자도 이제 슬슬 양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HBM4가 공격적인 매출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후에 매출이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요것 또한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HBM4가 얘기가 나와서 요거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HBM4는 양산이 4월 정도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거 1월 9일 오늘 나온 기사고요. 자, 퀄텀과는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라는 타이틀의 기사예요. 자, 이런 내용이 왜 나왔냐? 요건 사실 이미 10월 달부터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요 내용에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통과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점유율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높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업계 1위가 현재 하이닉스예요. 자, HBM 관련해서는 원래는 거의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했던 게 하이닉스죠. 근데 후발주자, 자, 마이크론이 이제 두 번째로 납품을 시작했고, 드디어 삼성전자도 이제 HBM 3죠, 3. 요거를 이제 납품을 하긴 하는데, 요게 주력이 아니에요. 자, 목숨을 건 건 HBM4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이미 삼성전자 HBM4가요. 자, 삼성전자의 HBM4. 자, 일시 나노 공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구현했다.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 베이스 다이. 자, HBM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베이스 다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자, 요게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를 이용합니다. 근데 SK는 TSMC의 위탁 생산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이제 발생을 하죠. 자, TSMC의 위탁 생산을 한다. 자, TSMC는 이미 수주 물량이 가득 차 있어요. 언제든지 소위 말해 갑질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하이닉스에 언제든지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다 보니까 가격, 자, 베이스 다이 부분에서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TSMC 쪽에서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땐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물론 초반에는요,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비용은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베이스 다이 공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생산 단가가 더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납품 단가 역시도 엔비디아 측에 제한할 수 있는 게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나죠?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 굳이 비싼 하이닉스의 HBM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거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HBM4에 일단은 일시 이 공정을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 마이크론하고요, 하이닉스는요 1B 공정을 사용합니다. 이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게 나중에 만들어진 공정이에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공정이다 보니까 기존의 1B 공정은 뭐가 좋죠? 안정성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율이 높죠. 수율. 이 수율이 뭐냐, 100개를 만약에 HBM을 양산을 만들었는데 수율이 높다라는 거는 한 90개 정도가 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율이 낮게 평가가 되면요, 100개의 HBM을 만들었는데 수율이 낮으니까 80개 정도만 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손해예요. 하지만 1B 공정이 아닌 1C 공정으로 사용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속도가 더 빠르게 수요자에게 공급을 해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냐?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공급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낮아야지만 우리 삼성전자가 HBM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BM4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좀 더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제가 좀 많이 보여드렸던 이제 그래프예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자, 매출 전망치거든요. 요게 사실 좀 만들어지는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삼성전자의 HBM 요 회색입니다. 회색 그래프가 삼성전자의 전망치, 이제 HBM 전망치고요. 이 노란색이 하이닉스의 HBM 전망치예요. 어때요? 하이닉스는 줄었다가 올라가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점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요 그래프 격차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만큼 삼성전자 HBM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시간이 오고 있고, 조만간 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매출은 증가하고 그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우리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걱정할 부분이 아닌데, 자, 이런 내용을 보셔야지 우리가 매도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댓글창에 매도 금지 한 번씩 적어주세요. 자, 요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월 증시 주요 일정. 일단은 자, CS 일정은 지나갔죠. 뭐 로봇 섹터들이 워낙 강했고 아마 로봇 섹터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월 8일 날 우리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끝났습니다.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중요해요. 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여기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여기에 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참석하는 종목도 여기서 뭔가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 섹터에서 나타난다라는 건 요건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요거죠.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요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요 어떻게 되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금리 인하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시장에 돈을 푼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데 이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이러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이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은 막 뉴스 같은 것도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CPI 일정 이거에 따라서 또 미국의 증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흔들릴 거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자,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삼성전자 잠정치 발표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자, 외국인들 수급 이탈이 됐죠. 기계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발표된 시점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와 동일한 사유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연결해서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죠. 자, 바로 코스피 차트예요. 자, 코스피 차트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였죠? 과열된 부분. 자, 여기 RSI 지표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주황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과열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죠. 자, 잠시 횡보를 했습니다. 여기도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죠. 자, 이런 구간. 필이 나오죠. 근데 지금 어때요? 코스피 차트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또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SK에 대한 실적,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가 발표된 시점에서는 기계적인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겠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잠시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주가가 일단은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도 미리 알고 있으면 조정이 나왔을 때, 아, 이래서 빠지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은 조정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조정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나옵니다.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이런 거시적인 관점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는 요게 있죠. 자,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현재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이제 폴리마켓이라는 이제 도박 베팅 사이트인데요. 요게 재밌는 게 많아요. 자, 1월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 가지고도 베팅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변경 없음이 거의 93%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거의 동결이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0.25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또 미국의 증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메커니즘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변경 없음이 이제 기조이다 보니까 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시장에 반영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호재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증시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연관성도 우리가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26년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한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자,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기조는 일단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26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예,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모두 투표를 하죠. 자, 여기서 의석수를 얻어야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부양책, 결국 그러려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 4번, 5번 원하고 있죠. 진짜로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장담은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한 번이라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도 알고 있으면은 재밌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이 증시의 변동폭, 아, 이래서 빠지고 이래서 오르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또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결국 업황은요, 여전히 좋아요. 26년을 넘어서 28년까지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다. 강조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계속 주기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일단은 종목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500% 정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죠. 그 이유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최근 시장에서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자,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연말 배당, 자, 무상증자를 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자, 실제로 이 네이버에서 무상증자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무상증자.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뉴스창 누르셔서 보시게 되면 연일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나옵니다. 유일에너테크, 대한제강, 뷰티스킨, 또 밑에 볼까요? 이지케어텍, 저스템,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저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무상증자가 테마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저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 100% 이상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테마로 가잖아요. 100%갈 종목들이 5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고요. 강한 종목들은 1000% 이상도 가죠.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였습니다. 테마 1등주였고 그 결과 저점 대비 1300%를 올랐어요. 보시면요. 점상을 3번 갔습니다. 점상을 3번 가고 추가로 또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에요. 그만큼 무상증자가 테마로 가면 굉장히 강하다라는 증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죠.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 그러면 자산이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유보율이 높다.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맞습니다. 대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대략 유보율이 한 2000% 정도 되는데 사실 대기업치고는 좀 작은 편입니다. 자, 다른 대기업도 볼까요? 자, 얘는 현대차예요.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을 보여드릴게요. 자, 몇 프로죠? 무려 75,000%입니다. 현대차가요 7,200%였죠. 현대차의 무려 한 13배 정도 되는 유보율,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유보율이 몇 프로죠? 75,000%예요. 자, 이 정도면 기업에서 마음만 먹으면 20대1의 무상증자, 30대1의 무상증자는 우습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 이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가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는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제 납득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최근에 사례를 보시면요, 이 텔콘 RF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상증자 진행하고 단기 330% 왔거든요.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밖에 안 됩니다. 2대1 진행하고 330%가 올랐어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 진행했습니다. 3대1 진행하고 300% 올랐어요. 자,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8대1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1000%가 예상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완벽한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1이 가능하고, 그래서 500%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은 해볼 만하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요, 이제는 모두 매도하시고, 자, 이 종목 한번 진입해 보시죠. 말도 안 되죠. 자, 삼성전자는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중장기 포트예요. 26년 최소 2분기까지는 지켜보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더 길게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면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해요. 왜? 자,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손익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는 그대로 들고 가시되,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수익률이 500%이다 보니까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진입을 해보시면, 자,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투자하셔도 좋죠.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은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어요. 6개월? 이것도 길어요. 자, 이 종목 보세요. 단기적으로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습니다.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발동만 되면요, 단기간에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이에요. 그 이유와 근거는 뭐죠? 요거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한 시장이에요.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무상증자를 쏜다. 실제로 무상증자만 검색하셔도 이런 종목들이 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건 세력들이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공시가 나오면 요거 한번 대박을 먹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전 재산 투자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소액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요렇게 안내 드릴게요. 요렇게네요, 요렇게.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진입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진입해서 이거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9일입니다. 자, 1월 9일 정규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오늘은 진입이 어렵습니다. 자,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실 시간이 저녁 시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주말 사이에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안내를 드릴 거니까 우리 돌아오는 정규장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제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됩니다. 대신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 문자 보내는 창에 상단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주말 사이에 안내 드릴 거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정규장에 월요일에는 진입해보자. 자, 조만간 공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에 진입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은 시장 상황도 좋은 것도 있지만, 자, 삼성전자의 업황 자체가 너무 좋죠. 이 D램의 수요, 사실 삼성전자의 이제 메인이 요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요건 1월 6일 날 나온 건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왜 오르는지를 한번 아셔야 돼요. 요겁니다, 요거. D램, HBM에 대한 영업이익, 요건 이제 전망치를 비교한 건데, 자, 어때요? 요 파란색이 D램이고 요 회색 부분이 HBM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HBM은 제가 뭐라 그랬죠? HBM4. 자, 루빈이 양산이 되는 시점에서 HBM4가 이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매출이 크진 않습니다. 이거는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속화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D램의 매출 추이가 이제 소폭 감소하는 시기가 올 텐데, 이거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이 HBM에 대한 매출이 따라준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자, 일단은 HBM에 대한 매출이 아직 미비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 루빈이 생산되는 엔비디아의 GPU 루빈이 생산되고 나서는 이 HBM 매출이 증가할 건데, 아직은 요거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D램의 수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D램의 수요, 일단은 키움증권 리포트상 줄어드는 게 언제죠? 3분기에 고점을 찍고 4분기부터는 줄어들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증시는 보통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2분기가 과연 고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 작년 10월부터 좀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됐지만 여전히 2분기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피크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HBM의 매출이 폭증을 한다면 요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차트로 분석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꾸준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은 요게 필요하죠. 좋아요, 구독.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매도금지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더 좋은 내용, 주말 4일에도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내용이 있다면 빠르게 촬영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